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재활의학과 이동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남대학교 재활의학과 이동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뭐 다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농담처럼 하잖아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거든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피곤한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언제 이런 느낌 받으세요? 뭐 저도 뭐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머리숱도 없고 그런 때 이제 나이가 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 너무 빨리 크니까 네, 맞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의료기술도 너무 좋아졌죠. 사는 환경도 예전보다 너무 좋아졌죠. 100세 시대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한 채로 쭉 오래 살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같이 예, 노화가 진행될 텐데 몇 년 전에 그 의학학회에서 이런 이제 기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통증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인 학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새로 개발도 하고 약도 개발하고 시술도 개발했는데 통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극복하고 있는 것이냐. 그 기조 발언의 중요한 포인트가 노화의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만성 통증의 유병률도 같이 늘어난다는 게 그 기조 발표의 주제였어요. 그 얘기는 이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의 변화로 인한 통증을 우리가 아직 효과적으로 조절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퇴행성 질환이 있다면 유병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남은 여생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데 퇴행성 질환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퇴행성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퇴행성 질환이 뭐냐. 보통 퇴행성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간다. 맞아요. 다른다. 나이 먹을수록. 네, 소진된다. 어떻게 다른다라고 느끼세요? 좀 왜 하루 다를까요? 안에 있으니까? 좀 안 좋아지고 네. 힘도 빠지고 쇠퇴해 간다. 세퇴가 느낌이 들어요.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뭐 잘 알다시피 저희가 몸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네. 세포들이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자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포가 생기든지 새로운 물질을 만들든지 머리카락이 계속 새로 머리카락이 나는 게 세포들이 계속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국 노화가 된다는 거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1번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 몸의 이제 조직을 보면 어떤 조직은 세포들이 그 큰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 같은 경우에 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세포가 아니라 세포가 만들어낸 물질이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인대나 뭐 디스크나 이런 물질 혹은 뭐 중간 정도의 어떤 물질도 있어요. 뼈 같은 경우에 세포가 많지만 그 세포들이 뼈를 이루는 물질들이 만들어서 그 이제 뼈를 만들든지 이렇게 구조가 다 다른데 세포가 많이 있는 조직은 재생이나 새롭게 되기가 좋습니다. 네. 우리가 피 같은 경우에 피가 붉은 거는 헤모글로빈 때문이잖아요. 헤모글로빈은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흔히 인대가 다치면 고질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재발을 하거나 네네. 깔끔하게 낫지 않거나 예. 그 이유가 인대에는 세포가 별로 없고 세포가 만들어낸 어떤 조직이 우리가 자라나면서 만들어지면 그 조직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뭘 해서 손상을 받으면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염증이 생겨서 그 손상된 부위에 상처를 만들어내는 게 회복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회복이 됐다라는 거는 상처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상처 조직은 원래 조직보다는 기능이 떨어진 조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게 반복되다 보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과정이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화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자, 노화, 이 얘기를 가장 핵심인 것 네. 같고요. 아직 의학에서 밝혀진 치료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병원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참 힘들 부분이고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지 않을 내용인데 노화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화를 해결할 수 있으면 아,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노화를 늦추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노화의 과정을 천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있는 거고 네. 노화 때문에 생긴 어떤 조직의 불안정성 때문에 통증이 생겼을 때 그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화가 이제 더디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연구하시니까 교수님은 그 많이 늙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저도 저희가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네, 많은 네. 분들에게 또 네. 행복을 전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흔히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뭐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도 결국에는 퇴행성 질환의 일환이겠네요, 그죠? 네, 뭐 우리가 이제 척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고 많은 우리 비용을 그 치료를 위해서 이제 쓰시니까 척추를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척추센터에도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또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추는 여러 뼈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뼈하고 뼈는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이 있고 그 주위에 인대들이 싸고요. 그다음에 그 주위에 근육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각각이 퇴행성 변화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정말 안 좋은 얘기지만 편도 티켓만 갖고 있습니다. 어머. 피부 같은 경우에 째지면 뭐 아주 깊은 상처가 아니라면 뭐 없어지잖아요. 네. 어릴 때 자잘한 상처들이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회복력이 높은 거죠. 세포가 많으니까. 하지만 디스크는 세포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세포들이 만들어낸 물질들이 형성되고 있는 게 디스크고 이게 퇴행성 손상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퇴행성 변화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젊게 돌아가는 방법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 줄기세포, 뭐 성장 호르몬 여러 가지를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디스크는 편도 티켓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퇴행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 있을 때 수술을 받잖아요. 근데 수술이 꼭 필요하지만 받더라도 이제 퇴행성 변화가 계속 가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마비가 생겼을 때 마비.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신경이 손상되어서 마비가 심하면 저희가 수술을 권하고 특히 마비가 진행될 것 같은 어떤 병변이 있으면 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그 이외에는 다 옵션입니다. 오. 예를 들어서 허허. 디스크 탈출이든 퇴행성 변화든 후관절 증후군이든 협착이든 내가 살만하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아파요. 약 먹고 주사 맞고 운동하고 다 해도 나는 못 살겠어요. 그러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제 분들 중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이 목에 생기면 척수가 그러니까 신경 다발이 크기 때문에 마비가 잘 생깁니다. 네. 걷기도 좀 불편해요. 그런데 한 연세가 70, 80대 되신 분들 중에 나 이 나이에 수술 안 하겠다
뭐 걸을만 한데 뭐 그래서 수술 안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한 정도와 네. 이 중요한 거는 MRI나 CT가 얼만큼 심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가 퇴행성 변화의 수술을 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여쭤보세요. 제가 협착증이 있으십니다 하면 그러면 얼마나 심해요? 몇 기입니까? 이건 심하면 수술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신단 말이죠. MRI의 심한 정도랑 수술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 내가 얼만큼 불편하냐. 네. 이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게 나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불편한 게 다 없어지나요? 본질적인 중요하죠. 치료가 되나요? 그렇죠. 이걸 여쭤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불편한 게 물론 세세하게 또 디테일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수술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고 수술 이후에 많이 호전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수술에 제가 유압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뭐 다른 수술도 그렇지만 유압술은 또 다른 퇴행성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수술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 척추에서 한 부분을 쇠로 박아서 고정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의 움직임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성을 잃어버린 부분을 딱 잡아주니까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가 모여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움직임을 못하게 만들면 다른 부분이 이 움직임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는 용수철이 한계점을 넘어서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퇴행성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고 수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사실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아프지 않다 하신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받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비가 없다면 예. MRI에서 너무 큰 디스크가 실제로 제 환자인데 예. 정말 너무 커요. 제가 봐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을 정도인데 그분은 괜찮아요. 저 일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갑니다. 어머.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이 손상 당했다고 해서 1만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은 정말 10을 손상을 당했는데 본인은 1만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통증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손상이 심해도. 그래서 MRI 디스크에 심한 정도로 수술을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를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디스크가 확 튀어나온 경우에 예후가 더 좋습니다. 왜요? 흡수가 더 빨리 됩니다. 네. 어중간하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흡수가 더 잘 안 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우와. 디스크가 어중간하면 안 돼. 두 양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에 약간 연골 같은 구조가 있고 밖에 딱딱한 구조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구조물이 튀어나오면 흡수해서 없어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없어집니다. 밖에 있는 부분이 타이어 바람 빠지면 쭉 이렇게 넓어지듯이 이 밖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쭉 퍼져서 이렇게 탈출된 형태는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착증이 있어서 내가 불편하면 수술을 갈 가능성이 크고 안에 있는 부분이 탈출되어서 심한 디스크 탈출이 있는 경우에 처음에 많이 아플 수는 있어도 예후가 더 좋습니다, 보통. 네. 그러니까 어떤 영상학적 검사 결과보다는 본인이 느끼는 통증의 양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퇴행성 질환은 교수님 완치보다는 어떤 통증에 대한 관리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40대 이상의 우리의 관상은 저희의 삶을 나타내는 거라고 많이 얘기가 들어봤어요. 있잖아요. 네. 저희 몸의 퇴행성 변화도 어깨가 됐든 무릎이 됐든 허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퇴행성 변화가 생겼느냐는 솔직히
1번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거는 유전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유전이고요. 왜냐하면 20살 뭐 고등학생들, 뭐 20대도 퇴행성 변화 심한 사람도 있거든요. 퇴행성인데 10대, 20대에도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유전적인 요소가 분명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뒤로 놔두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몸을 쓰느냐, 과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는 우리가 쓴 만큼 우리 몸에 축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많이 아프면 쉬고요. 뭐 안 아플 만큼 일하는 게 우리 노후에 어떤 몸 상태를 가지게 되느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에서 통증 말씀하셨잖아요. 통증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저는 이를 느끼는데 예은 씨는 이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치료받는 입장에서는 교수님께서 통증에 이 정도 기준이 되었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통증 예전에 우리나라 10대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어요. 통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근데 실제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네. 이게 통증의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얼만큼 됐을 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불편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의학적으로는 통증 강도를 0에서 10으로 했을 때 뭐 4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하고 뭐 6 이상이 되면 강한 진통제를 쓰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느끼느냐가 그 치료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어떤 조건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마비가 있느냐. 통증뿐만 아니라 마비가 생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통증이 없으면서 마비가 생기든 통증과 마비가 같이 있든 마비가 생기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너무나 많고 퇴행성 변화가 가장 흔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병들이 통증과 마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환자의 통증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약을 쓰든지 진통소염제를 쓰든지 주사를 놓든지,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수술까지 하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부패처럼 꼭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유병 기간이 긴 분들은 사실 통증이 그냥 생활인 분들이잖아요. 이런 만성 통증이 더 조절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만성 통증의 뭐 정의를 3개월 이상 통증이 있으면 만성 통증이다 이렇게 뭐 학문적 얘기는 하지만, 급성기 통증과 만성 통증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뼈가 부러졌다, 디스크 탈출이 되었다, 그러면 급성기 통증이 될 거고, 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제거되면 이제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통증인데, 만성 통증이 되면 원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해결이 되어도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게 만성 통증이고, 그런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거는 통증이 오래되었든지,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갱년기가 이제 되게 되면 특별한 원인 없는데 만성 통증이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염증 반응이 갱년기 호르몬 변화 때문에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뭐 이거는 뭐 논문도 많이 있으니까 네. 많이 외롭거나 예. 주위에 뭐 얘기할 사람도 없거나 오. 이런 분들, 혹은 아주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예.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어머. 그러면 별로 안 아픈데, 별로 손상이 없는데 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약을 주고 뭐 주사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그때뿐이고 또 아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뭐 항우울제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상담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환경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퇴행성 질환을 저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또 건강을 잘 챙기면은 좀 더디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좋은 건강 또는 운동 습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운동은 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운동하셔야 말씀드릴 수는 되는데. 없지만 솔직히 운동은 해야 됩니다. 네. 네, 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여러 연구에서도 운동하면 염증이 좀 줄어듭니다. 우리 네. 몸에. 그러나 대부분 또 저한테 묻는 게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여쭤보거든요. 맞아요. 궁금해요. 뭐가 내 몸에 좋습니까? 음. 요즘 뭐 맨발 걷기가 좋다는데 그게 좋습니까? 뛰는 게 좋습니까? 걷는 게 좋습니까? 필라테스가 좋습니까? 막 여쭤보시는데 솔직하게 확실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네. 왜냐하면 예. 어떤 운동이 다른 어떤 A와 B가 있을 때 무조건 이 A가 당신한테 더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고 왜냐하면 나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네. 퇴행성 변은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A라는 운동을 하면 더 좋은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운동을 했을 때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필라테스를 해도 이 동작을 하면 난 너무 아프고 이 동작을 하면 좋을 수가 있어요. 해보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게 좋은 거지. 모든 전과의 보도처럼 이것만 하면 당신은 100% 낫습니다.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하게 전신 운동을 하면 더 좋고 일정 시간 이상으로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만성 통증 말씀을 드릴 때 주위에 이제 친한 친구나 어떤 사회적으로 나를 심리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고령에서 만성 통증이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 좋은 친구들도 만들어 놓고 뭐 부부간에 더 관계성을 돈독히 하고 이게 노년에서의 만성 통증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그 퇴행성 질환 지금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뭐 퇴행성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면 불편하시니까 오시잖아요. 네.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뭐 인터넷 다 찾아봐서 오시고 어떤 시술이 좋다던데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다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치료법은 지금 통증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을 아껴 쓰고요. 적당히 운동해서 노화를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이제 좋은 사람들과 사랑도 나누고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저는 만성 통증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뭐 인생의 발자취가 퇴행성 변화로 내 몸에 남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나를 더 가꾸고 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하겠습니다. 뭐요? 운동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그 멘트 클로징 할 때마다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 안 하셨어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저는 철원 씨랑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좀 실천을 했거든요. 필라테스 시작한 지 이제 한 몇 주가 됐는데 그 다짐 오래도록 올해까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래요. 제가 또 지켜볼게요. 네. 네, 우리가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통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재활의학과 이동규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